오늘 오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난다 그러네요. 예, 오후부터. 예, 놀러 가는. 근데 5월달은 노는 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5월달 남들 놀 때 다 놀고, 이제 6월달 좀 더워지니까 7월달에 또 휴가 또 갔다 오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예. 내년에도 뭐 휴가 갈 수 있고, 내년에도 5월달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3일 논다 그러면 하루만 놀고 이틀은 조금 밀린 거 한 번씩 보시고 해서 감각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수험생이 1년 365일 중에요. 공부하기 좋고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게 한 5일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5일. 근데 이 공부하기 좋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공부하는 그 5일 동안 해서 합격할 시험은 운전면허 필기시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년 내내 거의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공부 외에 신경 쓸 일이 꼭 생기고 공부하기 싫고 막 그렇거든. 그 기간을 갖다가 잘 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5일만 좋거든 항상. 그러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빨간 날이 3일이면 하루 정도만 쉬시고 이틀은 또 밀린 거 좀 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뭐 좋은 성적 붙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도 시험에 한 2개 정도, 하나 내지 2개는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다 그랬죠.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한 번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 법적 성질, 드디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직접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 이 구속적과 같은 말이요.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처분성. 그래서 행정기관의 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처분 그러죠.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직접 효력을 미친다 그런 뜻이고요.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요 내용,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일이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제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외우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울 뿐만 아니라 응용까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에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나오죠. 이것을 13회 시험 때까지는 그냥 그 문장 그대로 내줬어요. 용도 지역 지정,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닌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용도 지역의 변경이야. 그렇죠? 자기는 용도 지역 변경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걸 이제 사례로 나오면은 못 맞춰. 안 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러면 이것은 용도 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1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거.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이거는 뭐예요? 용도지구에 지정이 되죠. 그
우리 용도구역 4가지 지정 변경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 녹지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용도 구역의 지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죠.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이것을 도로 설치 이렇게 나온다고요. 도로 설치,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4번이 하이라이트야. 4번 가장 많이 틀렸던 거 4번. 도시 개발 사업 나오죠. 자, 이제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나와요.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나오죠. 예, 이게 4번이라고.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인데 우리 여기 도시 개발 사업의 뜻이 뭔가? 도시 개발 사업의 뜻.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잠시 우리 기본서 뒤를 넘겨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4페이지를 펴보세요. 교과서 234페이지를 피시면은요. 용어 정의에 박스 안에 2번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뜻이 나오죠.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이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뜻은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내면 다 맞힐 것처럼 보이니까 단지 조성을 갖다가 앞에다가 수식을 붙였어.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이 낸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요. 유통단지 조성이라는 말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없었는데 해가지고 저걸 틀렸다고 다 찍은 겁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책을 보니까 써 있어. 도시개발 사업 밑에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그리고는 이 선생님한테 한다는 말. 선생님 단지 조성이라고 가르쳤지 언제 유통단지 조성이라고 가르쳤냐. 예. 때려주고 싶죠. 예. 문화예술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그렇죠? 연구단지 조성. 그냥 단지 조성하기 밋밋하니까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면 또 뭘 내고 싶어지는 거야?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있잖아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면 우리 정비 사업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그렇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있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역시 맞아.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되는 거야.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맞아.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맞아. 근데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공무원 연수원에서 내셨어. 어느 교수님께서.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공무원들 죄다 이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아니라 찍었어. 예, 다 죄다 찍었어. 이게 바로 그 내용의 4번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4번. 그래서 항상 4번이 응용 문제 나온다는 거지.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사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응용 문제 4번 나오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계획 수립.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 계획 수립.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걸 말해요. 결정하는 게 바로 내용 같은 말입니다. 예. 법적 성질,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제 입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입안. 입안이라는 것은 계획안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마우스라는 뜻이 아니야. 입안은. 입안. 예. 하루라도 공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때 입안이 아니란 얘기지. 입안 결정 절차가 있는데요.
입안 결정 우리 합쳐서 수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그러면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수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입안 결정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기초 조사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기초 조사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기초 조사 이거는 광역 도시 계획에 규정된 것을 다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준용하고요. 근데 이때 기초 조사에다가 추가로 더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추가로 더해서 하는 것들.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 취약성 분석. 요 세 개를 더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 등등을 다 끝내고 나면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다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러면 가장 흔한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이런 도로 설치가 가장 흔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4차선 도로 뚫겠다고 계획안을 만들고요. 이걸 두 갈래로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이거 듣고 나면은 이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이렇게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요거 다 듣고 나면은 이제 계획안을 정하는 것을 입안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입안. 예. 이렇게 이제 입안을 하고 입안한 것을 그렇게 하자고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근데 결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협의 다음에 심의까지 이제 거치는 겁니다.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하는 거. 결정하고요. 결정한 것을 다시 고시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입안하고 결정하는 게 중심이죠. 그래서 입안하고 결정, 입안 결정 절차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는요. 시험 나오는 지문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 의견 청취와 관련된 지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거기 먼저 입안권자를 보시면요. 입안권자 74페이지에 입안권자는 원칙이 6명입니다. 6명 또 써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예외적으로 입안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 2명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입안권자 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고 도지사는 2가지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절대 주민은 입안권자가 될 수 없다. 주민은 절대 입안권자가 될 수 없다. 사인, 민간인은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입안권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지를 받아보면은 전혀 또 엉뚱한 짓을 해. 공부해놓고 나서.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도 위반할 수 있다. X. 막 틀린 지문에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예? 틀린 지문이 너무나 매끄럽거든. 막 빨려 들어가. 예. 그리고 또 날 또 오래 만나고 말이야. 예. 학원에서는 뭐 아무리 반갑다 그래도 오래 만나자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졸업하고 해야지. 예.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AS 강의할 때 한 번씩 오시면 돼요. 저한테 배운 지 10몇 년 되셨는데도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AS 강의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요. 10여 년 됐는데 저한테 배운 지도 좀 많이 하시고 계셔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도 내가 혹시나 부동산 거래를 하러 가면은 예, 그러면 정직하게 매물에 대해 설명해 다오 미리.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업계에 때가 묻어가지고 말이에요. 업계에서 그 착하던 학생이 한 몇 년 지나더니 업계에 때가 묻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같은 거에 대해서 한 2억씩 차이가 나. 예. 그래서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 15억 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처럼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14억에 팔아야 된대. 그러면 그 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더 비싸게 부르고 팔겠다는 사람한테 더 싸게 불러요, 항상.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 정확한 가격 알려고 그러면은 한 번은 중개사한테 팔겠다 그러고 한 번은 사겠다 그러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정확한 가격이 나와. 그럼 한 1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1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중개사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공부해서 거래하겠다 그러고. 근데 이제 부동산 큰 거는 직거래가 힘들죠, 당연히. 원룸 같은 거나 가능하지. 예. 그래서 중개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안 쓰고 어떤 사람이 무슨 청원을 올리는 사람, 중개사 없애자고 청원을 올리는 사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중개사가 없어질 수 없는 직업인 게.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없어질 만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의사 없어진다 그러죠. 의사는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오진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맹장염 같은 게 걸려가지고 예, 맹장염 증상으로 병원 갔었을 때 배를 갈랐을 때 맹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근데 배를 갈랐는데 이거 아닌가 봐 다시 꾸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잘라고 꺼내야 되거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맹장염 같아서 배를 갈랐는데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꼬맬 수는 없잖아. 일단 잘라야지. 뭔가라도 한 자르고 꼬매야지. 예? 그래서 그 AI 그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은 그 의사부터는 이제 다 이제 병 진단을 다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데 사람이 개입돼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미묘한 거 있죠. 이런 건 도저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대. 감정이 개입되거나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거. 그게 바로 중개예요. 부동산 중.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에 종사할 사람들이에요. 예, 없어지지 않을. 그게 예전부터 우리가 뭐 거간부터 다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요. 중개의 역사라니까. 중개와 물물 교환의 역사야. 예.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크로마뇽인도 중개했다니까. 크로마뇽인도.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있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빨간 날 다 놀고 그 직업에 그 종사할 자격이 안 나온다니까. 빨간 날 다 놀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지구의 주민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입안은 할 수 없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74페이지 보시면요. 원칙적인 입안권자 6명이잖아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하여야 한다야.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런데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원시장이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1번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했을 때는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이미 포함해서 수립한 경우 있죠. 그때는 그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포함해서 위반할 수가 있다. 자, 협의에 의한 위반 지정 보시면요. 그러면 수원시장은 화성시장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댄다는 어떤 분이 맷돌이라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가위바위보 한 명 정하는 거죠.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요.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고시합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고 돼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할 때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 사이에 껴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이 나오면 틀려.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2개는 국가계획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나오지 않거든. 국가계획일 때. 국가계획 말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틀리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2번,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이렇게 기억해야 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누가 위반할 수 있는가? 국토부 장관이. 3번은 뭐냐 그러면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요. 국토부 장관은 바꾸라고 조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정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바꾸지 않았을 때, 정비 안 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치가 직접 위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간단하게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 3번 아직 안 나왔고요.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 1번 2 이상의 시도가 아니야. 이것은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고 두 번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뒤로 넘기시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위반 기준이 예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위반 기준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너무나 많이 나왔고 뻔하지만 많이 나왔어요. 단 위반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 그랬죠. 한 번 나와서 시험에 판례가 위반이 된다 할지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위반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자, 위반하고자 할 때는 2개를 작성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한. 이거는 위반권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절대 평등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돼. 시험에 물론 나왔겠죠. 차등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틀렸다 그랬다고요. 차등.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시면 11월 말에 저기 강동 웨딩 뷔페에서 우리가 합격자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맨 앞에 아주 이쁘게 단장한 테이블이 하나 있을 거야. 그 테이블에 저하고 우리 민법 선생님하고 목등기 선생님하고 이영철 선생님이 아마 나란히 앉아 있을 겁니다. 네, 올해 예상이 그렇다는 거지. 앉아 있고 그 앞에 혹시나 양주가 한 병 있다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 자기네들 테이블에는 맥주하고 소주만 있는데 왜 이 테이블에는 발렌타인이 있느냐 그러면은 안 돼. 차등화돼서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테이블은 차등화돼서 세팅됩니다. 항의하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누가 이렇게 뭐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면 안 돼. 그날 오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출석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출석 선물 같은 거. 이거는 내 건 좀 커. 내 거는 이렇게 차등화돼서 지급합니다. 차등을 줘서. 다 차등을 줍니다. 차등을 줘서 입안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가 가면은 합격자 모임 가면은요. 우리 학교학생들이 저한테 안주도 먹여주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포크집을 넣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께서 왜 자기는 안 먹여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너하고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지. 차등을 주는 겁니다. 안주도 먹여주고 쌈도 싸주고 그랬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어느 학원은 세상에 선생이 접시를 들고 줄을 섰는데 안 비켜주는 거야. 야, 이 학풍이 이렇게 차이가 학풍이. 그다음부터 저는 그 인천에 안 가잖아, 인천에. 세상에 다른 데는요, 선생이 이렇게 접시를 딱 들잖아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요. 왜? 그래서 거기 서빙하던 거기 이제 뷔페 직원들이 저분이 누구신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감동받고 그랬는데 세상에 먹는 거 앞에서는 잘 양보를 안 하면 안 되죠. 미리 얘기했어요. 차등을 둬서.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됩니다. 자, 4번에 이제 수립 기준. 역시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억본 하나 체크해 주셔야겠어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해라. 여기서 수용하라는 것은 부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본은 어느 계획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을 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니까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가로 2번에 입안의 특례 나오죠. 동그라미 1번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조속 입안할 때는요. 현재 실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된 것입니다. 체크하시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입안 제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여기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공부한 거 복습 문제 나갈 텐데 지난달에 비해서 난이도를 조금 올릴 거예요. 난이도 올린다고 해서 시험 안 나올 부분을 내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응용되는 지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용되는 지문이. 그래서 그거 문제를 갖다 아침 시험 꼭 푸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책을 덮고 다음에 이 시간에 다음 주는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공법책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다시 피지 말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밑줄 친 거라도 한번 보시면은요. 기억력 재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피고 이 공법 선생의 밝은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